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학교에는 보니까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란 산수유가 네, 피었더라고요. 네, 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올리려고 하는 거는 3월에 저희가 3월에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왜 우리가 구성이 돼야 될까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먼저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둔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은 원장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자가 누굴까요? 바로 학부모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과 학부모,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부모 대표도 있고 또 지역사회 대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전반적인 그 운영에 관련된 것을 서로 협력하는, 협조하는 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은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오픈하고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로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 사항들은 또 우리 부모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면 네,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련된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열린 어린이집도 반드시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은 우리가 1년에 4번 이상 실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3, 4분기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래서 3, 4 1년에 4번씩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분기 첫 번째 정기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3월은 새학기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학부모 구성을 보게 되면 재원생 학부모도 있고 신입 원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달에는 그리고 우리가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3월부터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어질 건지 또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건지 또 거기에서 부모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결정될 어떤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기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규모는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적어도 5명. 많게는 우리가 15명까지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거나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뭐 6인 네, 이 정도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 이상 그 다음에 15명 이내로 우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우리가 구성 중에서 학부모 대표가 우리가 2분의 1, 반 이상이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이집 위원회의 자격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대표. 대부분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대표가 누구로 들어가냐 하면 주임교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입니다. 우리가 학부모 대표는 제가 종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학부모 대표는
뭐 신입 원화도 있고 재원생 그런 학부모도 있겠지만 연령별로 반별로 골고루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전체 운영위원회 중에서 2분의 1이 우리가 학부모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 인사가 들어갑니다. 지역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된 생활을 근거로 한 어떤 보육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좀 더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관련된 또 지역사회 주민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의 어떤 대표, 뭐 동장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의원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은 안 됩니다. 네, 이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그 의원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직장 어린이집이다 또는 법인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때는 그 지역사 인사를 그 담당자, 업무 담당자가 지역사 인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사 인사는 우리가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 인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열린 어린이집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 신청을 할 때는 만약에 지역 인사가 들어갔다, 가정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 인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가점을 받습니다. 네, 점수를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사 인사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우리가 교사는 제외하고 학부모 대표라든가 지역사 인사 중에서 우리가 위원장을 선출을 호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대표를 선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루어졌다라면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회의록이라고 그래요. 회의 일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보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자료는 평가에서도 우리가 활용이 되어지고요. 평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청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서류는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년에 우리가 4번 이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아동학대 예방 등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린이집의 어떤 행사와 관련돼서 원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개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를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하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칙이라든가 우리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하기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먼저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학부모들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부모위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 중에서 또 교사위원을 또 선출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육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장님이 위촉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위원도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장님과
그다음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임기는 우리가 1년입니다. 물론 올해 끝나고 내년에 돼서 다시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격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렇게 대표로 선출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운영위원회 자격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소집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전 연락 없이 연속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또는 스스로 저는 이렇게 바빠서 도저히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권한을 갖게 될까요? 네,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우리가 발언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에 관련된 것을 심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문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특별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특별활동에 대한 어떤 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요구권을 어린이집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의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남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의 어떤 임기라든가 자격, 권한, 의무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어린이집 운영 규정이라든가 우리가 재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예산이라든가 결산 보고에 대한 사항들, 또 우리가 영유아들의 어떤 건강, 영양, 안전, 그다음에 아동 학대 예방에 관련된 사항들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보육 시간이라든가 보육 과정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또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유아의 어떤 보육 환경 개선,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보수 사항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 협력과 관련된 거, 또 보육교사의 어떤 권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 보육교사의 어떤 권리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보육료 외에 우리가 필요경비라는 것이 있죠. 또 특별활동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납을 해야 된다라면 이런 수납의 결정에 관련된 것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어린이집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모니터링단 또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또 우리가 건의사항, 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우리가 어린이집에 우리가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걸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위생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급간식에 관련된 체크를 해야 되겠다. 다 어린이집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원장님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문자 발송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우리는 3월 달에 또는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개최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원장님과 운영위원들이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안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들 대표 중에서도 보면 부모위원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안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것들을 우리가 다 취업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월 달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위원장 선출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건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제시하는 안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들이 또 제시하는 그런 안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렇게 3월 달에 어린이집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또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회의를 끝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모두에게 회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결정 사항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공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뭐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카페라든가 또는 우리가 키즈키즈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키즈 노트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위원회 시작과 마무리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내용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유의할 점들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들이 학부모 운영위원회 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이렇게 할 때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래서 회의 참석할 때 회의 안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성인들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인 회의 장소기 때문에 공손한말, 바른말로 해야 되고, 너무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어필하려고 발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결론을 얘기하고 그 결론에 관련된 이유, 소견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의견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내가 또 상대방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어물쩡거리거나 그다음에 회피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답변을 하지 않도록 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질문자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거나 또 우리가 질문을 끝까지 또는 대답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경청한 다음에 답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태도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원장님이 사전에 회의 진행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운영위원회 모두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연간 활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이제 2월까지 그래서 3, 6, 9, 12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정기 우리가 회의가 정해진 회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정기 총회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는 조리실 검수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예, 그래서 대청소를 하고 5월 달은 학부모 참여 활동,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식자재 물류센터를 견약한다거나 6월 달에는 또 6월 달이에요.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가 이루어지고 또 자원봉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나들이를 가거나 이렇게 7월 달에도 학부모 참여 활동으로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방 대피 자체 점검을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 달에도 자원봉사 대청소 이제 여름 위생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대청소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급식위생 점검도 하게 되고 9월 달에는 또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자원봉사도 넣고 10월 달에는 우리가 안전점검 후에 반영이 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받는 그 운영위원회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학부모 또 자원봉사 텃밭 가꾸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평가를 하게 된다면 자체 점검이라든가 또 학부모 자원봉사 이 부분은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2월 달엔 정기총회가 이루어지고 또 부모 참여활동 1월 달에도 부모 참여활동 뭐 이럴 때는 부모 재능 기부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재능이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죠.
거죠. 그래서 재능 기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1년 동안의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 내년도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연간 활동 계획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마다 다르니까요. 매달 부모님들 자원봉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간 활동 계획을 좀 계획을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3월달 정기총회 때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안건으로 제시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의견을 들어서 또 첨가할 건 첨가하고 또 삭제할 건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 정기총회에 있던 사례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중앙육아지원센터에서 이루었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칙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승낙서 그다음에 우리 3월 달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반드시 정기총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촉장 뭐 이런 것들을 이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주요 안건이라든가 건의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제가 좀 올려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4월 달에 부모님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조리실 검수를 하거나 또 위생 점검을 한 사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물로. 또 부모님들이 자원봉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집의 실외 놀이터, 우리가 청결이라든가 건강, 뭐 또 우리가 대청소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어떤 인적 자원 가지고는 역부족일 때는 이렇게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청소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원봉사 사례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또 연간 결과 보고 계획이 있죠. 우리가 보면 1년 동안 하고 우리가 2월 달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에 정도 돼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시간 이런 것들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어떤 자체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2월 달에 연간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우리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배포한 그 자료에 실질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우리 어린이집 운영위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근데 어린이집 운영에서 하는 일이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던 것처럼 어린이집에 설치하고 운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가정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가 연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협력적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제 카페에 PPT 원본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혹시나 이 자료를 그대로 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PPT 원본 그대로 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URL 주소 올려놓을 거니까요. 필요하신 원장님들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원장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교사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에 학부모 대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우리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람합니다. 감사합니다.